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중동이 전쟁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중동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언제 자신들 안방까지 들어올지 모를 상황이 지속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돈가방을 가지고 신규 무기 도입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최근 중동 신규 수출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K2 전차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함께 3대 전차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보다 한 발 늦게 출발했기에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출 실적을 보면 이들 국가들을 모조리 압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중동에서도 K2 전차의 수출 협상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불안해진 중동 정세에 급히 군을 현대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국가 간의 무기 구매에 제약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동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나 중국뿐인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구매 후 AS를 비롯해 성능 면에서 월등히 떨어지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누가 보더라도 결국 한국산 K2 전차인데 오늘은 중동으로 향하는 K2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전차를 부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차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장이 바로 중동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오만과 K2 수출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현대로템에서 사막용 K2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막기 위한 설치한 차광막과 강화된 에어컨이 추가되었으며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고무 덮개와 분진 차단 장치 등이 추가된 사막 특화형 K2 전차로 오만에서도 한국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독일에서 이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K2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이 독일산이었기에 예멘 내전으로 인해 독일이 중동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걸면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어 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수출이 성사되었던 K9 자주포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는 수출 성사를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어떻게 알고 독일이 등장해 가로막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던 K2 전차의 파워팩 변속기가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테스트에서 237시간 7,110km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였는데요.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독일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차의 수출을 방해하며 자신들의 레오파르트2 계약서를 들이대며 영업을 해왔던 게 이젠 그마저도 물 건너갔기 때문인데요. 국산화를 추진하는 K2 전차의 파워팩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내구도 기준에서 96%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군 내부 여론도 이번 테스트 결과에 호의적이기에 향후 양산 수출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워팩이 발목을 잡았던 오만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출 협상도 다시 재개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실에 독일에서는 당장 반발하고 있는데 K2 전차와 비교하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K2는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K2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의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 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2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실외,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30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그렇기에 중동에서는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오만은 신규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도입했던 챌린저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지만 2027년에 예상됐었던 챌린저2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영국 챌린저2를 제외하면 오만 육군의 전력은 도태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미국 냉전 시대의 M60 패턴 전차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오만과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무서운 기세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오만으로 하여금 전차를 도입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있기에 K2 전차의 신규 계약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K2 전차를 도입하기에 유력한 나라가 또 있다고 하는데 K9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실전 배치한 국가입니다. 바로 이집트인데요. 사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이집트는 이번 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난민으로 골치를 겪고 있는데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1300여 대나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는 1700대나 보유하고 있는 M60을 비롯해 소련제 전차를 대체할 전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 K2 수출에 관한 첫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자국방위 산업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K9을 현지 생산에서 도입했던 것처럼 K2 전차 역시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라는 국가는 무기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요. 지난번 K9 수출도 매우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성사됐었기에 K2 전차의 수출 역시 기간을 길게 잡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집트군 내부에서 K2 도입 협상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난민을 이집트로 밀어낼 경우 양국의 평화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려 250km 되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집트 군으로서 더 많은 전차 전력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한국산 K9을 실전 배치하면서 한국 무기에 크게 만족한 이집트 육군이기에 이번 K2 전차 도입에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K2 전차의 계약이 앞당겨 성사된다면 폴란드 수준의 대규모 전차 수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전차 시장에서 한국은 움츠린 어깨를 펴고 숨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무기를 보유한 한국의 국방부 문은 쉴 새 없이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